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분석으로 한일 국방장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슬픈 내용이기도 해요, 이거.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이 작년 초계기,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이 군사협력 자체가 깨지는 상황에서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거는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가 당연히 이 사과를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씁쓸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꼬였던 한일 관계는 결과적으로 일본 초계기가 이제 우리나라 구축함에 압박을 가했었죠. 레이더를 조사하면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거는 엄연히 공격적인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저를 조사하고 그다음 그 미사일의 그 해당 목표 이제 공격 목표를 지정하는 거랑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레이더를 왜 조사하겠어요? 뭐 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보이는데 뭐 레이더를 조사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시야가 확실했었고 근접 비행을 하면서 심지어 위협 비행까지 했어요.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연히 이제 분쟁의 요소가 딱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게 당연히 엄연히 우리나라가 피해자고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건 일본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힘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특히 광개토 대항함은 이 제한적인 방공 체계를 갖고 있는 구축함이어서 배가 크지도 않고 해서 원양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무기 체계도 빈약한 상황이에요. 이런 배를 가지고 압박을 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피해자는 우리인데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한 건 일본이고 일본의 양보나 최소한의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를 들어야지 뭐 관계 개선이 되거나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또 그런 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바뀌게 돼요. 일본이 이제 다시 관계 개선을 하자고 시그널을 우리나라한테 줬기 때문이에요. 너무 웃기죠. 때려놓고 이제 다시 화해하자는 얘기랑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인 뭐 방어 체계, 자주적인 이제 나라 입장,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역대 정부든 우리나라는 자주권을 행사하기가 참 애매한 위치이고 국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주적인 위치에 있고 국력이 그렇게 받쳐줬으면 일본이랑 이렇게 나갔으면 안 되죠. 왜? 일본의 사과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고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금 호구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에서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호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슬프게도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국방장관이랑 거의 동일한 이제 동급이죠. 그 두 분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면서 관계 개선 신호탄을 지금 터트려 놨기 때문이에요. 여론의 추이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관계 개선을 나서겠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1일 오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40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러면서
이제 정 장관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죠. 일본 방위상과 함께 이제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 관련돼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시키겨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쉽게 미래를 보자 이겁니다. 현재에 머물지 말고. 왜냐면 두 나라가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뭐 우리나라가 양보한다는 건 뭐 결국 호구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이제 이와야 방위상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참 슬픈 내용이라는 거예요. 레이더 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입장은 지난해 1월 최종 입장이 그대로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 당시 일본은 위험한 비행은 없었고 초기기 위협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참 여기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위험한 비행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구축함 위에서 저공 비행을 하는 게 위협 비행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일본 구축함 위에서 열심히 날아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쵸? 위협 비행이에요. 비행기가 당연히 항공기라고 하죠. 이제 전문용어로. 항공기가 공격을 가한다는 자세가 그 위에서 함정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위협 비행이죠, 쉽게. 당연히 위협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건데.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내용이 사실상 뭐 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한국이 신지침을 세워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들어오는 군용기에는 사격 통제 레이더 이용한 조사를 경고하기로 했다. 뭐 이제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일본은 갈등을 더 확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어느 쪽이 양보해서 대답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우리 견해에 변함은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양국 방위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내닫고 싶다라면서 사과는 전혀 하지 않는 채 이제 관계 개선을 하자라는 이제 뉘앙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 일단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관계 개선을 나선 거고 우리나라도 이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봉합을 하자는 선에서 꼬이고 꼬인 일본과의 군사 관계를 다시 이제 푸는 거를 결정을 아마 내린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언론에 던진 거예요. 언론이 이제 이거 갖고 물어뜯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관계 개선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못 듣고 다시 이제 관계 개선에 재발 방지를 하자. 너 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친해지자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를 욕하면서 때리면서 뭐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 아베 정권이. 결국은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결론은 뭐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런지 결국 호구처럼 얻어맞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정치적인 이슈를 다 챙겼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또 요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전에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뭐 만나서 뭘 한다 하면서 주도권을 하고 뭐 김정은이 뭐 일본의 뭐 패싱 쉽게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패싱을 하면서 뭐 관계 개선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한다. 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막 주도권 다 잡아놓고 일 다 하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이 안 되면서부터 북한과도 교류가 끊어진 상태죠,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교류 채널을 다시 늘리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수랑 다시 이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교적인 채널이 열려 있어야지 언제든지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